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새벽 4시 7분입니다. 어제 픽 종목들 또 80% 정도가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한 12종목 정도 말씀드렸었고요. 그 중에 10개 종목이 모두 4% 이상 지수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였고요. 제가 어저께 제목이 이거였죠. 확진자 10만 명만 돼도 리오프닝주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항공, 여행주, 의류주, 엔터주 모두 다 픽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LNF, 로보로보, 제주항공, 큐브엔터, 노란풍선, 아시아나가 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최소한 보합세는 유지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그 상승 종목 선정 방법이라든지 차트 분석을 모르는 분들, 매수 매도 타이밍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제 방송을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차트 공부를, 기초 공부를 꼼꼼히 하셨다던가 아니면 재료를 딱 들었을 때, 오늘도 인수합병 재료가 있었죠. 삼부토건. 그런 걸 들었을 때 어떤 곳을 바로 매수해야 되는지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재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1강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도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제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 10분 정도밖에 수업은 안 나오세요. 나머지 한 14분 정도는 서울에 계셔도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은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받고 있으니까 어쨌든 모르시는 분들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수업을 들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계속 방송만 본다고 실력이 늘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따로 주식 공부를 하셔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이해를 하시면 참 다행이겠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80%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겨우 10개 정도 말씀드렸었고 그 중에서 8개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도 어느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몰라서 다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뭐 주식 스터디를 현재 하고 계신 분들 또는 뭐 수료하신 분들도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겠죠. 6개월 동안은 그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 학습도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처음부터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 오늘도 분명히 저는 큰 수익을 냈는데 이제 또 물린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 단톡방에 좀 보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픽 종목 결과 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다 캡처를 했죠. 어저께 방송 이 부분이었었고요. 이렇게 방송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노란풍선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었고 오늘 제주항공, 노란풍선이 또 급등을 했었죠. 8%대 급등을 했었고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큐브엔터를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수량이 사실 너무 적었어요. 너무 적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큐브 엔터가 그다음에 시총이 아직까지도 3천억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주식이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나 SM이나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큐브엔터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물론 큐브엔터는 제가 그동안에 방송으로 10번 이상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끼도 있고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큐브엔터 제 주식토론방에서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도 마지막에도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LNF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LNF도 그 증권사 리포트 보여드리면서 분명히 오늘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6%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장중한 때 4%까지 급등하는 모습, 제주항공도 장중 9%까지 급등, 노란풍선 장중 8%까지 급등. 그러니까 노란풍선을 장초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 팔지 못하고 계속 들고 계시다가 사실은 매도를 못한 분들도 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2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사실 그때만 매도를 했어도 최소한 5%는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란풍선을 계속 들고 있는 종목이고 저도 참 좋은 여행으로도 오늘 2%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최소한 이동평균선 매매는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큐브엔터 SM 디어유 이 시간에 어저께 말씀드렸었고 또 큐브엔터 말씀드린 대로 장중한테 8%까지 급등을 했고요. 디어유도 장중한테 4%까지 급등을 했었고 LNF도 말씀드렸고요. LNF도 장중한테 6%까지 급등,
그리고 이제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 마지막에 제가 다 급등주들 정리해 드리잖아요. 1위부터 30위까지 재료들 정리해 드리는데 제가 첫 페이지에서 코드네이처 하나만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나머지 진단키트 관련된 주도 제가 오늘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다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주 벌써 3주나 됐고 이미 시세를 다 줄 만큼 줬고 목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의 상승은 제가 그 기술적 반등이란 표현도 분명히 드렸었죠. 이게 추세 전환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더 이상 초보자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 폭락을 했습니다.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2연속 상한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테마주니까 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로보티즈, 로보로보도 말씀드렸었고요. 아진넥스텍은 방산주 성격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진엑스텍은 오늘 방산주들이 다 눌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진엑스텍은 눌렸고 로보티즈도 오늘 장중 5%, 로보로보는 거의 장중 2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제 로봇 관련된 주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9시 6분에도 그 부분 설명 주식토론방에도 공유 드렸었고요. 큐브엔터 다시 한번 강조했었고 큐브엔터가 2.6%였죠 이때. 그러다가 이제 큐브엔터가 8%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후성과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매수했다고 했는데 매수한 이후에도 3% 수익이 나서 어쨌든 오늘도 저도 한 300만 원 정도 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종목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항상 방송한 거 이거 공부한 게 다거든요. 이 2시간 안에 저도 종목 선정해서 아침에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미리 사놓은 건 어저께 LNF 하나밖에 없었어요. 종가로 사놓은 거.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흐름은 좋지 않았죠. 2차전지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익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재료가 발생하면서 다 같이 이제 상승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적도 잘 나왔다라는 부분, 캐파가 증설이 됐다라는 부분, LNF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은 꼭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걸 또 고민하다 보면 이미 다 놓친 거예요. 이미 그때 6% 이상 상승했을 때고 그렇게 되면 또 고점에 또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1강에서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재료 한 상승할 만한 재료들 20개 정리해 갖고 사례 같은 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확신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확진자 수는 36,719명이고요. 코로나 라이브로는 지금 47,000명,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단키트 같은 주는 시초가가 띄울 수도 있지만 시초가 띄우고서는 뭐 녹십자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미 시세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다시 이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주는 그냥 아예 저는 이제는 쳐다보지 말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을 천천히 이제 저점에 눌릴 때마다 뭐 분할 매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도 이제 다음 주면은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도 고점 찍고서 다시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주가는 다 선반영된다고 어저께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리오프닝은 당연히 한 달 뒤에나 되죠. 우리나라는 한 달 뒤, 2달 뒤나 되는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하락하겠죠. 당연히 그런 기대감이 2달 전에 지금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확진자 수가 오히려 많이 나올 때가 그 정점 피크아웃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미 리오프닝 주도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그때 사실 샀었으면은 다 10% 이상 수익이 났을 만한 자리였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늦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2.09% 상승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전에는 2.4%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2%까지도 봤었죠. 3.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거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주에 악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전에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 애플, 뭐 구글 다 이렇게 성장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금리 인상 수혜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0.17%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전강 후약으로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나마 마지막에 좀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다우존스, 나스닥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인데 항상 러시아가 문제죠. 지금 러시아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새벽에 또 뭐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발생하게 되면은 또 이제 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어저께도 이렇게 좋은 모습이다 마지막에 급락하면서 끝난 것처럼 항상 조심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이라도 어쨌든 다우존스 나스닥이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게 된다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6%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퀄컴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합이긴 했는데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PCB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4%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기간 조정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종목들 다 눌려줄 때 PCB만 갔었어요. 심텍,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코리안 서키트 다 좋은 종목들이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20% 정도. 다들 폭락할 때 안 빠지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나오게 되면 그런 종목들도 반등은 일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이렇게 전약 후강으로 좋은 흐름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어쨌든 상황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제유가도 지금 90에서 조금 떨어졌네요. 한 1.98% 하락을 했고, 천연가스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겠다. 비트코인 관련된 주들 좀 소폭 하락했는데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비덴트 관련된 주, 빗성 관련된 주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덜 움직이거나 뭐 보합으로 조정받거나 이 정도 흐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뉴스 살펴보면은 좀 전에 제가 캡처한 건데요. 러시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러시아 대변인이 바로 반박했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러시아 측이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무의미한 약속이라면서 일축을 했다. 하여튼 그런 내용,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전히 긴장 상태는 고조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마크롱 대통령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교착 상태가 해소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어쨌든 미국 정부 이 기사 때문에도 오늘 또 급등을 했었죠. 어저께 사실 제가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미국 증시 보여드리면서 다 그런 여행 관련된 주 급등하는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나라도 리오프닝 주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하면서 끝났죠. 10% 가까이 급등을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세가 시작이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다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근거들로 말씀드렸었고, 우리나라 정책들도 다 완화되는 거 말씀드렸었죠. 물론 어저께 질병관리처장이 뭐 13만 명, 18만 명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트랙으로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들, 뭐 재택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완화하는 정책들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일코로나 뭐 리오프닝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포스트 팬데믹이 2년 만에 드디어 CNN에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아직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전환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당연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제주항공, 에어부산, 하여튼 소형주들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대한항공의 실적은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란풍선이라든지 뭐 평소에 좀 끼가 있는 종목들 참 좋은 여행, 그다음 아랫단에도 좀 더 많죠. 뭐 CJV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무거운 주식보다는 1조 미만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뭐 섬유주 이런 데들까지도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터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브엔터, FCNC 엔터 뭐 이런 것들, SM 같은 경우도 이제 인수합병 재료 같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요소 있고, YG나 뭐 다 괜찮죠. 지금 최근에 다시 뭐 연예인들 다 복귀하고 있고 해서 좋은 탄력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하이브는 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이브가 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었죠. 그래서 과대낙폭이라서 최근에 다시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 NFT 관련된 주도 움직이면서 다시 추가적인 좀 탄력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확진자에 대한 또 정책이 또 나왔죠. 확진자는 원래는 10일간 지금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일주일간으로 좀 낮췄다. 그만큼 느슨해진다는 얘기죠. 느슨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이런 리오프닝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리해 보면은 카니발이 이제 미국의 크루즈 업체인데 여기 관련된 종목 그 흐름도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레저의 거의 끝판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항공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카니발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여행 항공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어저께 이제 설명드렸던 건 이거죠. 호주 정부가 그 21일부터 외국인 허용한다. 그래서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외국인의 입국을 환영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탈리아 정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을 것, 실내는 아직 하고요. 실외는 해제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글로벌로도 뭐 전체적으로 좀 포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삼부토건 이런 거 같은 거 사실 근데 장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보고서 바로 매수하기는 좀 힘드셨을 거예요. 평소에 로봇주를 계속 체크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대응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장중에 단독 기사로
삼부토건이 5년 만에 뭐 이렇게 나왔다. 지분 25%를 매각 추진한다는 건데 그거를 가진 데가 휴림로봇이었어요. 그래서 일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림로봇이 삼부토건을 2007년에 17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25% 지분 있는 거를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M&A 중에서 항상 수혜를 제일 먼저 받는 건 당연히 A 쪽이죠. 인수를 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삼부토건이 이제 당연히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갖고 휴림로봇은 어떻게 보면 MA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내는 그래서 한 27%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 22%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휴림로봇은 그거 말고도 로봇주 관련된 그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 현재 매수 가격이 한 2천억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한 2,594억 원 정도. 그래서 뭐 부동산 시행사라든지 사모펀드 같은 데서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단기 재료보다는 며칠은 좀 더 가겠죠. 그래서 한번 눌러주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보티즈 로보로보가 현재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로보로보가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로봇 관련된 주에서는 그다음에 로보티즈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제 휴림 로봇 정도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이 내용도 오늘 관련된 주들 한두 종목 움직이게 했는데 도시가스에 수소를 섞어서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가스 수소 혼입인데요. 이제 실증 추진단이 발족됨에 따라서 2026년도까지 수소 혼입을 20% 제도화를 목표하겠다. 이미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기획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상용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뭐 수소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관련된 정책의 일환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LNF 상승할 것도 예측을 했었던 거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첨보가 또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뭐 리포트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리오프닝 관련된 주면서 또 실적이 잘 나온 것들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또 뭐 금융주나 이런 것들은 원래 금리 인상 수혜주니까 뭐 최근에 이제 고배당으로 또 좀 ETF가 좀 몰리고 있더라고요. 수급이. 그래서 고배당 주들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메리츠 같은 데는 급등을 하기도 하고요. 나머지 금융주들은 그래도 1, 2%뭐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한섬이나 뭐 이런 곳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2달 동안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오늘 매수매도 한 거 어저께까지 이제 보여드린 거에서 저도 지금 2월 달에 설날 빼면은 딱 사거래일이 있었거든요. 사거래일 모두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냈고 오늘 같은 경우도 LNF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 종가로 2천만 원을 담아서 이제 5% 수익 내고 나왔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컴투스 홀딩스 사서 또 3% 수익 냈고요. 장초에는 큐브엔터가 2%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사서 6%에 팔았고 또 참 좋은 여행도 잠깐 들어갔다. 그것도 이제 공유했었죠. 제가 주식 토론방에.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제가 대단한 기술이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좋은 종목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확실히 내가 투자해갖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하고 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식 스터디 5기 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네이처 어저께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거기가 정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재료로 그 신사업 하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2연속 상한가를 갖고 삼부토건과 휴림로봇 말씀드린 대로 매각설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비덴트 오랜만에 빗성 관련된 주 반등을 했고 그 미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좀 감세 정책이 좀 나왔죠. 그것 때문에 2거래일 연속으로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 녹시자 MS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된 주긴 한데 이제 후발주자죠. 나머지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 뭐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흐름이 꺾였고 녹시자 MS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세를 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상승을 했다. 하지만 이거마저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신규 매수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NK 히터 여기가 아까 설명드렸던 도시가스 수소 혼입 관련된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탑리츠 같은 뭐 부동산 관련된 주들도 좀 움직였다. 인터파크 뭐 예전에 M&A 재료로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쇼핑 관련된 주고 리오프닝 관련된 주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아우딘 퓨처스, 화장품 제조, 선진 뷰티 사이언스, 리오프닝 재료 다 그 화장품 관련돼서 예전에 정리해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그 리오프닝 관련된 주에 추가 종목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날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페이코인이 상승세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급등을 했고, 그래도 역시나 이제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좀 횡보를 좀 더 거닐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K바이오팜 실적 관련된 주들 오늘 다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호실적으로 흑자 전환함으로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8%나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록스 원전 관련된 주들도 오늘 소폭 움직였죠. 어저께 원전 관련된 거는 다 설명드렸었죠. 텍소미아.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주 한신기계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그것과 추가해서 오늘 소록스까지도 좀 움직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림, 윤석열 씨 관련된 주 중에선 유일하게 거의 움직이는 게 히림이에요. 대장주로. 그래서 한번 대선주는 사실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너무 위험하고요. 그냥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지역 스튜디오 오늘 컴투스 홀딩스도 저도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컴투스 홀딩스 요새 위메이드 다시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흐름과 함께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 위지역 스튜디오도 같이 컴투버스로 움직였다 정도 보시면 되고, 미리액 컴퍼니도 이제 수술용 로봇 관련된 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고, 저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주도 최근에 시세는 못 내고 있는데 계속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인포뱅크를 종가 매수했는데, 남성도 어제죠. 자율주행 관련된 주로 한 7%대 상승을 했고, 자율주행 관련된 주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었었는데 칩셋 미디어나 뭐 텔레칩스는 잠깐 눌려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큐브엔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주간대 한 8%까지 급등을 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금액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도 어저께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소폭 1.09%.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도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의 생각을 항상 역이용해서 반대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단타 개념으로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보합세로 잘 버텨줬고, SD바이오센서 오늘도 이제 급락을 했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모두 급락하는 흐름이고, 그나마 녹십자 MS 정도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래금액 상위에 로보로보, 뭐 위메이드, 다날, 인터파크,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들이죠. 외국인 순매수 순위에 보면 카카오뱅크 보호예수 해제, 그다음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상승을 오랜만에 했고, 신한지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HMM도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HMM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추세 전환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같이 상승하는 거라서 물리신 분들 하여튼 적정한 수준의 물타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계속 들고 간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순매수에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페노션도 아까 HMM과 같은 이유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간 순매수에 아시아나항공, 비덴트,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순매수에 카카오뱅크, 다날, 대한행공. 어쨌든 리오프닝, 그다음에 코인 관련된 주, 뭐 반도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광세 섹터 정리해 보면은 여전히 뭐 진단키트 관련된 주, 경공치료제 관련된 주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 대종목, 호실적 리포트가 나와서 상승한 종목이 대종목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뭐 좋은 장은 아니지만 하락장인 건 맞지만 충분히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임에도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1월 달에 워낙 하락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아직 손실 복구가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대형주 계좌 다 손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증시로 좀 일부 옮길 생각으로 그때 한 4천 정도 손절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도 뭐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었어요. 뭐 SK 한 10% 물린 거 뭐 이런 거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4천 중에 벌써 지금 한 2,400 정도는 복구가 됐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제가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어쨌든 좋은 종목을 과감하게 매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뭐 복구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관련돼서 이제 상승 종목 선정 방법이나 차트 분석, 매수 매도 타이밍 그런 것들이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강의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